네, 드림스탁 나온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CPI 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제가 오랜만에 달라진 게 있는데 머리. 눈치채셨습니까? 네, 뒤로 묶으신가. 네, 오늘 네. 시장이 좀 올랐으면 CPI가 잘 나왔으면 네. 하는 마음에 제가 머리를 확 묶어봤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CPI? 일단은 CPI 헤드라인은 원래 예상치가 3.3이었고 이제 코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1이었는데 각각 0.1% 이제 하락 컨센보다 하에 그러니까 3.2 이제 코어는 한 4.0조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금방 좀 살펴본 바로는 특히 뭐 에너지 가격이 이제 크게 이제 빠지게 되면서 뭐 주요 요인으로 좀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거비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던 거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은 11시 반에 지금 썸머 타임 이제 끝났으니까 1시간 뒤에 열리긴 되겠지만은 아까 그만 나스닥 선물이 한 0.03%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1.5%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컨센이 하이가 되면은 결국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이 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 4.6%였던 국채 금리가 한 4.48%까지 이제 빠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좀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CPI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제가 됐고 결국엔 내일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지금 금방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이 이제 미국행에 오르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시장은 어느 정도 내일 분위기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원대로 네.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산타의 코까지는 네.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머리 끝까지 보이도록 한번 기원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 시장이 정말 네. 뜨겁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이제 롤드컵 결승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팀 T1도 네. 이겼었죠. 게임 시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스타도 있고 어떤 포인트들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금방 아까 로드컵 얘기를 하시길 사실 게임주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까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물론 라이엇 게임즈가 만든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지금 이번 주에 지스타가 열리게 되고 사실 지금 게임주의 반응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위메이드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물론 지금 펄어비스나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주가가 빠졌죠. 이게 실적 발표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결국 콩콜 통해서 펄어비스는 신작에 대한 지연 이슈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연일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펄어비스는 내년 한 가을이나 빠르면 여름 정도에 나왔을 때 이런 우리나라 이런 관련된 콘솔 게임에서는 가장 큰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작 지연 이슈들은 몇 년간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저는 이제 위메이드나 좀 NC소프트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언급을 하셔서 위메이드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새로운 게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확실히 장영국 대표가 IR을 정말 좀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이번 실적에 뭐 액터즈 소프트의 1,000억에 대한 이제 계약금 인식은 물론 이번 실적의 흑자 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이게 매년 3분기 때 실적이 1,000억씩 쌓일 겁니다. 5년 동안. 결국 그때는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고 과연 4분기 때 나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콩쿠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년 매년 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하겠다. 사실 이슈가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이번 지스타에서 보여줄 게 신작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 뭐 이 작품도 있고 그리고 나이트 크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에 P2E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나 한국은 P2E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P2E 시장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요한 거는 위믹스 코인이 코팍스에 상장이 됐고 최근에 캐나다 쪽에 있는 고래세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쯤에 이제 업비트의 상장 폐지가 되면서 사실 게임에 대한 P2E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것마저도 최근에 700원대에서 거의 2,500원대에서 거의 3,000원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작년에 얘기했던 이믹스 플랫폼, 적어도 100개 이상의 게임 업체들을 우리 이믹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믹스 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수익성 가치가 높아지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메이드가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내년 1분기에는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그 P2E 시장,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미르4, 그리고 3분기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4분기는 미르 M까지 중국 시장은 2분기, 4분기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신작 게임이 매분기에 나온다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니메이드가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작은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NC소프트도 있어요. 네. NC소프트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11월 2일 날 신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 사실 반응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유저들에 대한 반응을 다 들어줬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했던 CBT 서비스, 이제 베타 서비스라고 하는 게임을 유저들이 했었는데 워낙 실망감을 많이 가졌죠. 무슨 콘솔 게임의 자동 게임이냐. 그 자동 게임 중지를 없애버렸고 향후에 그런 가금 제도 자체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서 그나마 좀 콘솔과 가까운 게임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12월 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이게 퍼블리싱을 하는 사람이 회사가 아마존 게임즈가 이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흥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NC소프트가 11월 3일 날 10% 이상 흐름이 좋았었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한 흐름을 진행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NC소프트가 그동안 리니지 W에 의존했던 이 매출 비중을 탈바꿈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디스타에서도 NC소프트가 여러 게임 신작이나 이런 실제로 B2B 부스에서도 여러 기관들의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오히려 이 매출을 조금씩 갉아먹고 맞아요. 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린저 씨라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린저 씨들이 이제 대략 40, 50대 거의 50대 넘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게임을 이제 거의 안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실제로 뭐 NC소프트 임원들은 요즘에 게임들을 해봤냐는 얘기도 나왔고 콘솔 게임 해봤냐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하나 둘씩 조금 나아져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퍼러비스를 좀 더 좋아하는 흐름이고 왜냐하면 퍼러비스 의장은 거의 40대 초반에 나이가 어린 분들이 굉장히 연구 개발진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김택진 의장만 해도 지금 나이대가 66년생입니다. 그만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게임에서 실망감을 좀 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12월 7일 날 문이 열려봐야 좀 아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리니지 라이크 색깔을 안 하려고 지금 이번에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었는데 아마 추후에 뭐 업데이트 버전을 통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나올 LLL 같은 다양한 신작들 게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선을 해야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서 한번 국장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오늘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오랜만에 올라와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테슬라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쪽에서 이번 3분기에 이제 테슬라나 리비안 쪽에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테슬라가 한 4, 5% 이제 급등을 했었고 결국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께서 관련된 개인들이 이런 관련에 대한 불만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계속 꾸준히 금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조금 올라왔던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반등의 여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포드와 관련된 이제 MOU를 튀르키예 공장을 이제 철회를 한 이슈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재고를 안 남기 위해서 이런 수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데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재고를 안 남기기 위한 이 노력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2차 전지를 반등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은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이제 미국에서도 테슬라 네. 이슈가 있었는데 인도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뭐 기가팩토리 뭐 중국 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는 인도 입장에서도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관세 인하를 해주겠다. 결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증설을 우선 중단하는 이슈도 나왔었고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목표치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 인하 안 할 거고 우리가 목표 세웠던 공장에서 계속 유지할 거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시장 꼭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거죠. 결국에는 도요타도 이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도 시장에서 공장에서 빠르게 이거를 증설을 하고 나중에 전기차 시장 회복됐을 때 누가 이쪽 시장에 빨리 이제 침투율이 높아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는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 24 이쪽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시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얼리 어댑터, 흔히 나 이거 신기해 한번 사볼래 이런 그렇죠. 사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샀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차에 관심이 없거나 차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 많이 없고 불편하고 이제 시골이나 이쪽에서는 많이 충전소 찾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찾기 전까지는 성장성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간다 이거죠. 성장되는 건 맞는데 둔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26년부터는 본격적 시장이 바뀐다라면 24, 25년은 결국 인프라가 쌓는데 그때 시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2026년에 대한 목표치 판매 대수는 우리는 계속 개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면 현대차가 과연 이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 실제로 지금 북미 쪽에서 MS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포함해서 포드 GM보다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꾸준히 지금 쌓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나와 있던 임금 인상 이슈. 파업 이슈 있죠. 그리고 그렇죠. 임금 인상 이슈가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에 당분간은 좀 반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공매도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공매도 잔고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4분기도 실적이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향대로 좀 SK온이나 삼성 SDI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느 정도 향후에 내년에 대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뭐 증설은 2027년에 할 거고 30년에 할 거는 일단 유지는 할 건데 당분간에 지금 우리가 생산 캐파를 만들었던 목표치는 충분히 저는 이번 11월이기 때문에 1월 초가 되면은 목표치를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저는 반등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 요인은 반등을 할 수는 있죠.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힘은 전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18%, 10%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가려면은 충분히 저는 업황이 충분히 회복되는 기간이 내후년 아니면 빠르면 내년 한 중순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새롭게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증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초반부터 너무 빠르게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적으로 개선을 할 방향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에 뭐 담보 비율이나 기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내년 6개월까지 금지의 목표라기보다는 하나하나씩 기간 아니면 담보 비율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적어도 한 달 반 남은 시장에서는 저는 공매도 입장도 중요하겠지만은 양도세의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와 좀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가 우리 10억에서 적어도 20억이나 50억짜리 사양 검토를 한다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환호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료 쪽도 이제 현금을 음.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도 더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식료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좋았죠. 오늘 뭐 빙그레, 뭐 하이트 진로 정말 좋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상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오른 만큼 그 판매 대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는데 그럼 이런 흐름이 물론 빙그레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특히 메로나도 실제로 해외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냉동식품 자체가 여름이 길어졌죠. 이번에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 엄청난 영향을 좀 미쳤던 걸 보이고 있고 하이트 진로도 결국에는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맥주 가격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추경호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결국 이거죠. 항제세 비슷한. 너네 많이 벌었잖아. 그럼 이제 가격 낮춰도 되지 않을까? 이 이슈가 되면 사실 악재죠. 사실 그동안 농심도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고 이런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농심은 워낙 해외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이런 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국내 내수 쪽 비중이 높은 식음료 쪽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하이트 진로는 4분기는 워낙 성수기니까 연말 되면 또 술도 많이 마시고 좀 맥주나 소주에 대한 판매 금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식음료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해서는 이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이 태클이 조금은 상승을 하는데 반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빙그레가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끝난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빙그레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나 농심 지금은 잠깐 발목을 잡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보시는지 맞죠? 아니면은 그냥 잠시 좀 지켜봐야 될지. 이제부터는 숫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판매 가격을 좀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피크를 좀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판매 가격과의 스프레드 차이가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애널리스트가 충분히 내놓은 이런 컨센 자체가 이미 이 가격과 이 가격을 사이고 있는데 판매 가격을 낮춰버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컨센 자체가 낮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죠. 그럼 이건 좀 추후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관군제가 있었는데 중국 소비재 쪽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관군제에서 이번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1위부터 20위 안에 국내 화장품 제품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번 실적에서 잘 나왔던 것들은 중소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 나왔는데 사실 카지노도 중국향 비중보다는 일본향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았냐라는 것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는 원래부터 일본 VIP 비중이 좀 높았던 거긴 하지만은 GKL도 생각보다 컨센버는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분기 때 과연 이제 카지노에 대한 영향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도 클리어 같은 경우도 일본향 비중이 높았던 회사고 또 동남아나 북미 쪽에 워낙 시작이 잘 나왔기 때문이지 중국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내 중국 소비재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3분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쪽에서 한미 반도체 최근에 급락했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 이오테크니스까지 나왔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이번 하이닉스와의 계약 맺은 게 한 1,1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TC 본드가 어디 갔지라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본드의 매출 비중은 1.7%가 TC 본드고 59%는 마이크로소와 이런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같은 옛날 기존의 부품 장비가 실적이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 9월 달과 10월 달에 수주받았던 1,100억은 내년 1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HBM 시장에 대한 성장은 계속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델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했다시피 이런 AI 서버 컴퓨터가 내년에 이 2배 이상에 대한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는 52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뭐 1,100억으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는 시작 단계라는 거지. 이거를 2차 전지와 비교해서 이거는 할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방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반도체는 2차 전지 올해 초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하락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제우스나 이런 이오테크닉스 물론 한미 반도체도 가장 대장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 삼성전자도 내년 1월부터 엔비디아 쪽에 공급 물량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준 모멘텀은 이런 연말이나 보통 1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전 장비 업체로서 수율 개선에 가장 큰 좀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2차 전지 뭘 사야 되죠?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과장님의 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리튬 가치도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온다면 철강 쪽에 대한 원래 본업이 원래 철강이 있으니까 철강 본업이 회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결국 리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오히려 관련 흐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만의 이제 다른 수급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 자체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림스탁나우 함께 해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